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하버드 교수의 폭탄 발언에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야는 일본 땅이었다. 흉노 쪽은 중국인이다. 80년간 세뇌해온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14개 유적지에서 발굴이 시작되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예맥각궁과 훈족활 5,000km 떨어진 곳에서 완벽히 일치, 철제 갑옷, 고곡, 편두풍습까지 동일. 결국 유네스코 193개국 중 171개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어떻게 한반도의 작은 왕국 가야가 로마를 멸망시킨 훈족의 기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믿기 힘든 진실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아틸라 코바치입니다. 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그 아틸라 맞습니다. 부모님이 훈족 황제 아틸라 대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주셨어요. 31살, 하버드 역사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죠. 저는 헝가리 이민 2세대입니다. 태어날 땐 미국이었지만 집에선 늘 헝가리어를 썼고 헝가리 전통을 지키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사셨어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집안은 세켈리족입니다. 헝가리 안에서도 특별한 존재죠. 다른 헝가리인들과 생김새가 달라요. 언어도 조금 다르고요. 마치 한국의 어느 지역 사람들이 독특한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요. 아버지는 평생 세켈리족의 기원을 찾으려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석 달 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틸라. 네, 아버지, 약속해라. 우리 조상이 누군지 찾아라. 나는 못 찾았다. 하지만 너는 하버드 교수잖니. 부탁이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1년 동안 저는 훈족 관련 자료는 다 뒤졌어요.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훈족의 기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아무도 확실히 몰랐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가을 오후였어요. 보스턴 공공도서관 특별 컬렉션실에서 5세기 비잔틴 문헌을 읽고 있었죠. 먼지 쌓인 양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라틴어를 해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방 왕족 아틸라, 해 뜨는 땅이라고요. 제 손이 멈췄어요. 해 뜨는 땅. 이건 그냥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비잔틴인들이 극동, 아주 먼 동쪽 끝을 지칭할 때 쓰던 표현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아틸라를 동방의 왕족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중얼거리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연구해볼 가치가 있었어요. 도서관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가야사 과제 왜 이렇게 어려워? 야, 근데 가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철 수출로 떼돈 벌었다며? 맞아. 왜 놈들도 가야한테 철 사러 왔다고 하더라?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가야. 철. 작은 나라. 뭔가가 머릿속에서 번쩍했습니다. 훈족도 철제 무기로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죠. 저기요. 학생들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혹시 가야가 어디 있었어요? 한 학생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요. 지금의 경남 김해 쪽이요. 왜요? 가야가 언제 망했죠? 532년이요. 신라한테 병합됐어요. 532년. 아틸라가 죽은 게 453년입니다. 시기가 겹쳤어요. 그리고 가야 왕족은 어떻게 됐어요? 응. 대부분 신라에 흡수됐는데 일부는 백제로 갔다는 기록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러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북쪽으로 간 기록은 없나요? 학생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북쪽이요? 글쎄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가야, 철기 문명, 해안 왕국, 훈족, 철제 무기, 동방에서 왔다. 아틸라, 동방 왕족. 설마 아틸라가 한반도에서 온 왕족의 후손이란 말인가?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새벽 4시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중국 역사서 위서, 흉노전. 흉노의 활은 짧으나 강하여 말 위에서 쏘기 좋다. 그 제작법은 동이 예맥에서 나왔다. 예맥,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 일대를 아우르는 민족이었죠. 그리고 가야도 예맥 문화권이었습니다. 짧고 강한 활,
훈족의 활이 바로 그거였어요. 로마군이 가장 두려워한 무기, 복합궁. 짧지만 엄청난 사거리에 파괴력까지 가진 활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치고 미친 듯이 적기 시작했어요. 가야 왕족, 5세기 멸망 북방 이동, 예메깍궁 훈족 활철기 기술 아틸라, 동방 왕족,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거대한 가설이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훨씬 더요. 다음날 새벽, 저는 하버드 와이드너 도서관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갔습니다. 고문원실로 직행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와이드너 도서관 고문원실은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교수 신분증이 있어야 하죠. 저는 곧장 훈족 관련 서가로 갔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건 프리스쿠스의 아틸라 궁정 방문기였어요. 5세기 비잔틴 외교관이 직접 아틸라를 만나고 쓴 기록이죠. 라틴어 원문을 펼치는 순간 저들이 쓰는 활은 짧으나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 반달 모양으로 휘어 있으며 나무와 뼈와 힘줄을 겹쳐 만들었다. 말 위에서 쏘기에 완벽하다. 복합궁, 예메깍궁이랑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 고고학 자료를 찾았어요. 김해 대성동 고분 발굴 보고서, 거기 실린 활 복원도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길이, 곡률, 구조 완전히 동일했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어.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파야 했어요. 요르다네스의 게티카를 펼쳤습니다. 훈족은 동쪽 끝 아득한 곳에서 왔다. 그들의 왕족은 고귀한 혈통을 자랑하며 다른 부족들과 철저히 구별했다. 동쪽 끝, 고귀한 왕족 혈통, 계속 나오는 단서였어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만약 가야 왕족이 북쪽으로 갔다면? 경로를 그려봤어요. 김해에서 출발, 낙동강 따라 북상, 한반도 북부, 만주, 몽골 초원, 그리고 서진, 3세기 말부터 5세기 초,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훈족이 유럽에 나타난 게 370년대거든요. 그런데 중간 과정이 있어야 했어요. 가야에서 바로 유럽까지 갈 순 없잖아요. 저는 중국 역사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서, 흉노전, 흉노는 동의에서 나왔다 하며 예맥과 풍속이 비슷하다. 흉노, 한나라랑 싸웠던 그 엄청난 제국이요. 많은 학자들이 흉노랑 훈족의 연결을 의심해왔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가야 왕족이 북상해서 흉노 잔존 세력과 합쳤다면? 그리고 서쪽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야 2세기에서 3세기, 흉노 합류 4세기, 서진 시작 4세기 후반, 유럽 도착 3세기 70년대, 아틸라 전성기 430년대에서 453년. 모든 시기가 들어맞았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노트에 적어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 변하는 철이 나는데 한과 예와 외가 모두 살아온다. 변한, 가야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철, 가야의 핵심 자원. 그리고 훈족도 철제 무기로 로마를 압도했죠. 우연일까요? 더 찾아봤습니다. 헝가리 판노니아 평원 훈족 무덤 발굴 보고서. 거기서 발견된 두개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편두, 머리를 인위적으로 길게 변형시킨 두개골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해 고분 자료를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3세기에서 5세기 가야 고분에서도 편두 두개골이 나왔어요. 똑같은 풍습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하던 같은 무기, 같은 철기 기술, 같은 장례 풍습, 같은 두개골 변형. 이게 전부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교수님. 저는 미친 듯이 지도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더슨 교수님, 지금 연구실에 계세요? 응? 아틸라. 지금 밤 11시인데 당장 가겠습니다. 봐주셔야 할 게 있어요. 그날 밤 교수님 연구실에서 저는 지금까지 찾은 모든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활의 구조, 철기 기술, 편두 풍습, 이동 경로, 시기. 교수님은 한참 동안 자료를 보시더니 휘파람을 부르셨어요. 이건 대박이야, 아틸라. 정말요? 응. 만약 사실이라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해. 로마를 무너뜨린 훈족이 한반도에서 왔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지. 기쁨에 겨워하는 저를 보며 교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네. 이 연구가 알려지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야. 특히 일본에서. 일본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일본은 가야를 자기네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해왔어. 임나일 본부라고.
만약 가야가 훈족 황제의 조상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들의 주장이 무너지겠죠. 정확해. 그래서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고 흉노를 자기네 민족이라고 우기잖아. 순간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역사 전쟁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조상을 찾아라. 진실을 밝혀라. 교수님, 계속하겠습니다. 확실해? 네. 진실이라면 밝혀져야죠.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그럼 도와주지. 하지만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문헌, 유물, 그리고 DNA까지. DNA요? 그래. 과학적 증거 없이는 아무도 안 믿어. 특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어떤 방해가 와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걸. 다음날 아침, 핸더슨 교수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아틸라, 호튼 도서관에 미공개 자료가 있어. 호튼이요? 응. 하버드 희귀본 도서관이야. 거기 헝가리 왕실 문서가 있는데 일반인은 볼 수 없어. 내가 특별 허가 신청했으니까 오늘 오후에 가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튼 도서관은 하버드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중세 필사본, 왕실 문서, 고대 지도 같은 게 보관된 곳이죠. 오후 2시, 저는 호튼 도서관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온 습도가 철저하게 관리되는 곳이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 한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코바치 교수님이시죠? 네. 엘리자베스 윌슨입니다. 특별 컬렉션 담당이에요. 핸더슨 교수님께 부탁받았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경고할게요. 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일본 대사관에서 이 문서들을 찾고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지난주에 일본 학자 3명이 왔었거든요. 같은 자료를 보려고. 하지만 거절했죠. 연구 목적이 불분명했으니까. 그들이 뭘 찾고 있었는데요? 가야 관련 문서요. 특히 왕족의 이동 기록. 제 연구를 벌써 알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엘리자베스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 학자가 티베트 문서를 연구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죠. 공식적으론 귀국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말했어요. 빨리 연구 마치세요. 이 문서들 곧 헝가리로 반환될 예정이에요. 일본이 헝가리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지하 서고 문이 열렸습니다. 온도계가 섭씨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15세기 헝가리 왕실 연대기 게스타 hungarorum. 엘리자베스가 하얀 장갑을 끼고 낡은 양피지 책을 꺼냈습니다. 라틴어 원본이에요. 사본도 거의 없는 귀중한 자료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틸라 왕, 동방 왕족의 후예라고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부족은 바다가에서 왔으며 철의 달인들이었다. 작은 왕국이었으나 강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다가, 철의 달인, 작은 나라, 완벽하게 가야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네. 이거 사진 찍어도 될까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식적으론 안 돼요. 하지만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빨리 찍으세요. 내가 문 쪽 보고 있을게요. 저는 미친 듯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특히 중요한 부분은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어떡하죠? 저기 책장 뒤로 숨어요. 빨리. 저는 재빨리 책장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양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미즈 윌슨. 오늘은 일찍 출근하셨네요. 아, 야마다 씨. 무슨 일이세요? 점검차 왔습니다. 헝가리 문서 상태 확인하러요. 지금은 안 됩니다. 예약이 있어야 해요. 보스턴 일본 총영사관 공문이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 요청이에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일본 총영사관. 그들이 정말로 저를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절차가 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미즈 윌슨,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헝가리는 일본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위협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문서는 제가 관리합니다. 정식 절차 없이는 안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오겠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참 후 엘리자베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나와도 돼요. 저는 책장 뒤에서 나왔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틸라,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요. 그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뭔데요? 내가 미리 복사해둔 거예요. 중요한 페이지들. 원본은 곧 사라질 테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30년 전, 저도 진실을 찾다가 방해받은 적이 있어요. 일본한테. 그때 포기했죠.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켄달 스퀘어 카페로 오세요. 더 줄 게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15장의 복사본이 들어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가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15세기 헝가리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틸라가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철의 나라, 바다 나라, 작은 왕국에서. 가야였습니다. 밤 11시, 켄달 스퀘어 카페. 엘리자베스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왔군요. 네. 그녀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1920년대 헝가리 고고학자의 노트예요. 비공식 기록이죠. 뭐가 적혀 있는데요? 판노니아 평원에서 가야식 철제 갑옷이 발견됐대요. 하지만 정부가 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왜요? 일본과의 밀약 때문이라고 추측하더군요. 당시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거예요. 엘리자베스,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아틸라.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녀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던 저를 용서하세요. 곧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 아파트 문 앞에 이상한 게 붙어 있었어요. 빨간 종이에 일본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일본어 하는 동료한테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그만둬. 경고다. 오싹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집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책장은 넘어져 있고 서랍은 다 뒤져져 있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뒤집혀 있었어요. 노트북이 사라졌습니다. 젠장. 하지만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침입 흔적은 없는데요. 문도 멀쩡하고 분명 누가 들어왔어요. 혹시 원수진 사람 있으세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한테 일본 총영사관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그날 오후 하버드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바치 교수님, 학장님이 부르십니다. 학장실로 가는 길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안께, 아틸라. 학장 톰슨 교수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자네 요즘 무슨 연구하나? 훈족 기원에 관한 연구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네. 네. 자네가 가야와 훈족을 연결하는 연구를 한다며? 역사 왜곡이라고 하더군. 어이가 없었어요. 학장님, 저는 증거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도쿄대는 하버드의 중요한 파트너야. 특히 아시아학 분야에서. 그래서 연구를 중단하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신중하게 하게.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학장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코바치 교수님? 네. 제 이름은 류연서입니다.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박사과정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교수님 연구에 도움이 될 정보가 있어요. 지금 어디세요? 캠퍼스 근처 카페에 있어요. 30분 후, 저는 하버드 스퀘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 들어왔어요. 코바치 교수님? 네. 앉으세요. 그녀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일본이 교수님을 감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한국 학자들과 연락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한국 학계에도 압력을 넣고 있어요. 가야 관련 연구를 못하게? 왜 그러는 거죠? 류연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임나일본 부설 때문이에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일본은 4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의 임나일본부라는 식민지를 경영했다고 주장해요. 가야가 그 중심이었다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완전히 날조예요. 하지만 일본은 이걸 교과서에까지 실었죠. 만약 가야가 훈족의 조상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무너지겠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그녀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일본 역사학회 내부 문건이에요. 유출된 거예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바치의 연구를 저지하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가야와 훈족 연결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계획적이에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류연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확실한 증거. 그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증거요? DNA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그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중요해요. 교수님,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아니요. 배우세요.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까지 원문을 직접 읽어야 해요. 번역본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언어를 몇 개나요? 최소 12개는 필요할 거예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그리스어, 터키어, 몽골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교수님이 진심이라면 가능해요. 한국 학자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어를 마스터하기로.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다음날 아침, SNS를 열었더니 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글이었어요. 역사 조작자 코바치를 고발한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일본어였지만 영어 댓글도 많았습니다. 가야는 일본 영토였다. 한국이 또 역사 도둑질. 하버드 교수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다니. 제 이메일도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협박 메일, 욕설,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핸더슨 교수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아틸라, SNS 봤어? 네. 학교에서 보안 담당자를 배정했어. 당분간 조심해야 해. 교수님, 전 괜찮습니다. 아니야. 이건 심각해. 일본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날 오후, 캠퍼스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죠.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12개 언어를 마스터하기로.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류연서가 연락처를 보내줬어요.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국어는 MIT 언어학과 김 교수, 중국어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일본어는 보스턴 대학, 고대 터키어는 온라인 강의, 나머지는 독학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새벽 4시 기상,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한국어,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중국어, 아침 먹고 학교 강의, 점심 먹고 일본어 개인 교습, 오후엔 고대 터키어 온라인 강의, 저녁엔 몽골어, 밤엔 나머지 언어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2주가 지나자 코피가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이 5kg 빠졌어요. 핸더슨 교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아틸라, 죽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지금 너의 눈 밑봐. 완전히 시퍼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조상을 찾아라. 2달째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김 교수님이 놀라워하셨어요. 코바치 씨, 정말 대단해요. 보통 외국인은 1년 걸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대 한국어가 문제예요. 향찰이요? 네. 향찰은 한자를 빌려 한국어를 표기한 거예요. 이두, 구결이랑 비슷하죠. 이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3달째 저는 도서관에서 쓰러졌어요. 눈앞이 빙빙 돌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영양실조예요. 이러다 큰일 나요. 침대 옆에 류연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안 돼. 계속해야 해. 죽으면 어떡해요? 죽지 않아.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미치셨어요. 알아.
하지만 이틀 후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달째 중국 역사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위서, 삼국지, 후한서, 거기서 발견한 기록들이 제게 힘을 줬습니다. 흉노는 동이 예맥에서 나왔다. 예맥의 활은 짧으나 강하다. 변하는 철이 나고 한과 예와 외가 살아온다. 모든 기록이 제 가설을 뒷받침했어요. 5달째 일본어로 고대 문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다가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어요. 가라국은 철이 많아 외가 이를 무역했다. 가라국? 가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일본 자기네 책에도 가야가 독립국이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6달째 고대 터키어 문헌을 읽었습니다. 오르온 비문, 큰 바다 건너에서 온 형제들, 동쪽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7달째 몽골 비사를 원문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서쪽 형제들은 더 먼 서쪽으로 갔다. 훈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8달째 저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꿈, 포기하지 마라. 9달째 라틴어와 그리스어 고문헌을 읽었어요. 프리스쿠스, 요르다네스,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 모든 로마 역사가들이 기록했습니다. 훈족은 동쪽 끝에서 왔다. 10달째 페르시아어 문헌을 공부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기록, 북쪽 초원에서 온 전사들, 그들의 활은 작으나 강하다. 11달째 아랍어 여행기를 읽었어요. 이븐 파들란의 기록, 그들은 자신들이 먼 동쪽에서 왔다고 말한다. 12달째 러시아 연대기를 읽었습니다. 훈족은 우리보다 동쪽에서 왔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루마니아어로 쓰인 다키아 지방 기록을 읽고 있었어요. 동방 왕자들이 이곳에 정착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그리스어, 터키어, 몽골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12개 언어로 수집한 증거들이 모두 한 곳을 가리켰어요. 가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별 증거 목록, 한국어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야, 왕족의 북방 이동 암시, 중국어 위서, 삼국지, 예맥각궁, 철기 문명, 일본어 일본서기, 가야의 독립성 인정, 라틴어 프리스쿠스, 요르다네스, 훈족의 동방 기원, 그리스어 비잔틴 연대기, 아틸라는 동방 왕족, 터키어 오르온 비문, 동쪽 형제들, 몽골어 몽골비사, 서쪽으로 간 부족들, 헝가리어 게스타 훈가로름, 바다, 철, 작은 나라, 루마니아어 다키아 기록, 동방 왕자들, 러시아어 연대기, 동쪽에서 온 훈족, 아랍어 여행기, 동쪽 끝 전사들, 페르시아어 사산조 기록, 강한 활, 12개 언어, 수백 개 문헌, 하나의 결론, 아틸라는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더슨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축하하네. 내일 아침 연구실로 오게. 발표 전략을 짜야 해.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끔찍한 소식이 저를 깨웠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핸더슨 교수님이었습니다. 아틸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엘리자베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보스턴 16번 도로에서 트럭이 들이받았는데 운전자가 도주했대. CCTV는요? 고장났다더군. 참 우연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엘리자베스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딸 사라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코바치 교수님이시죠? 네. 조의를 표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사라가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가 교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뭔가요?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에 주시면서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코바치 교수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손글씨였어요. 아틸라에게 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놀라지 마.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 일본 대사관에서 남자가 왔었다. 헝가리 문서를 넘기라고. 거절했더니 위협하더군.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30년 전 내가 못한 일을 너가 하고 있으니까. 봉투 안에 USB가 있을 것이다. 거기엔 내가 평생 모은 자료들이 들어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은폐해온 증거들, 판노니아 평원 발굴 보고서, 가야식 철제 유물 사진들, 헝가리 정부와 일본의 밀양 문서,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려라. 진실을 위해. 그리고 조심해라.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니까. 엘리자베스 윌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라가 말했어요. 엄마는 평생 진실을 찾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방해받으셨죠. 교수님, 부탁이에요. 엄마의 뜻을 이어주세요. 약속합니다. USB를 받아 들고 나왔어요. 아파트로 돌아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수백 개 있었어요.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 1925년 헝가리 판노니아 평원 발굴 보고서. 사진이 있었어요. 철제 갑옷 파편. 한국 김의 고분 출토품과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 1935년 일본 외무성과 헝가리 정부 간 서신. 가야 관련 유물 발견 시 즉시 보고할 것. 공개하지 말 것. 밀약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 1945년 훈족 무덤 발굴 사진. 편두 두개골. 그리고 놀랍게도 고국이 함께 발견됐어요. 고국은 한반도 특유의 장신구입니다. 일본도 쓰긴 했지만 원조는 한반도예요. 네 번째 파일. 1950년 헝가리 인류학자의 연구 노트. 세켈리족의 DNA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유전자 표지가 발견됨.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과 유사성이 높음. 하지만 이 연구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됨. 50년 전부터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막았어요. 다섯 번째 파일. 2000년대 초반 한일 역사 공동연구 회의록. 일본 측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가야와 훈족 연결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임나일 본부설에 치명적이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조직적으로 이 진실을 은폐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를 죽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엘리자베스, 꼭 밝히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핸더슨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 이제 헝가리로 가야 합니다. 왜? 직접 확인해야 해요. 판노니아 평원의 유물들을.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핸더슨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혼자 가지 마. 한국 학자들과 함께 가. 한국 학자들이요? 류연서한테 연락해봐. 한국 학계도 도울 거야. 그날 밤, 류연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서 씨, 헝가리 가실 수 있어요? 언제요? 다음 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좋아요. 그리고 윤도경 교수님도 같이 가시겠대요. 윤도경 교수님이요? 네. 한국 고대사 전공이세요. 가야 전문가시죠. 드디어 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의 고향이었어요. 류연서와 윤도경 교수님이 함께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현서가 감탄했어요. 윤도경 교수님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코바치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학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렌트카를 빌려 판노니아 평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동쪽으로 2시간 거리예요. 차창 밖으로 끝없는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아틸라의 땅이었군요.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5세기 중반, 아틸라는 여기서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세켈리족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지만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헝가리어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고분 유적지가 어디 있나요? 노인이 저를 뚫어지게 봤어요. 자네 세켈리족인가? 네. 제 조상이 세켈리족입니다. 그럼 알겠네. 저 언덕 너머에 있어. 하지만 조심하게. 왜요? 요즘 일본 사람들이 자주 와.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왔었나요? 이틀 전에도 왔어. 검은 차 타고 서둘러 언덕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작은 발굴 현장이 있었어요. 헝가리 고고학 연구소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바치 교수라고 합니다. 아, 하버드에서 오신 분? 연락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그가 우리를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5세기 훈족 시대 무덤들이 발굴됐어요. 무엇이 나왔나요? 놀라운 것들이죠. 보세요.
그가 보관함을 열었어요. 첫 번째, 두개골. 편두예요. 머리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거죠. 윤도경 교수님이 놀라셨어요. 이거 가야 고분에서도 나오는데. 맞아요. 똑같은 풍습이에요. 두 번째, 철제 무기. 짧은 검과 화살촉이에요. 철제예요. 류연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형태가 김의 출토품과 유사해요. 세 번째, 말갑옷 파편. 동복이라고 하죠. 윤 교수님이 확인하셨어요. 맞아요. 이건 완전히 가야 양식입니다. 복천동 고분 유물과 동일해요. 네 번째, 장신구. 파란색 구슬과 금속 장식. 혹시 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고곡 아닌가요? 자세히 보니 정말 고곡이었습니다. 한반도 특유의 쉼표 모양 옥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 있죠?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그게 수수께끼예요. 분명 동아시아에서 온 건데. 윤 교수님이 흥분하셨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고곡은 한반도와 일본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5세기에 여기 올 수 없었어요. 그럼 한반도에서 온 거죠. 다섯 번째, 활. 복원된 훈족의 활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복합궁이에요. 나무뼈, 힘줄을 겹쳐 만든.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복원한 예맥각궁이에요. 둘을 나란히 놓으니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길이, 곡률, 구조가 거의 동일했어요. 이건 현장 책임자도 놀랐습니다. 완전히 같은 기술이네요. 우리는 더 많은 무덤을 조사했습니다. 12개 무덤에서 비슷한 유물들이 나왔어요. 모두 가야와 연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숙소에서 회의를 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활검, 갑옷, 고곡, 편두. 모두 가야 양식이에요. 우연일 수 없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현서가 말했습니다. DNA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해요. 어떻게요? 유골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김해 김씨가 있고요. DNA 검사를 하자는 건가요? 네. 하버드 의대랑 협력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마을 노인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네. 검은 차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 뭐라고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 검은 SUV 2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야. 노인이 말했습니다. 빨리 피해야 해. 저희는 급히 짐을 챙겼어요. 뒷문으로 빠져나가 차에 탔습니다. 현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어디로 가요? 부다페스트로. 빨리. 차가 출발하는 순간 검은 SUV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추격이 시작됐어요. 빨리. 현서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두운 시골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SUV가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들 뭐예요? 윤 교수님이 두려워하셨어요. 일본 정보기관일 거예요. 30분간의 추격 끝에 우리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다행히 차들이 많았어요. SUV가 놓쳤습니다.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서 호텔에 숨었어요. 이제 어떡하죠? 현서가 물었습니다. 헝가리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요. 외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증거를 가지고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DNA 검사를 시작하는 거죠. 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김해 김씨 종친회에 연락하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긴급히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떠나기로. 하지만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호텔 건너편에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다음날 저는 하버드 의대를 찾아갔습니다. 유전학과 캐서린 박사님을 만났어요. 코바치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DNA 검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헝가리 훈족 유골과 한국인의 DNA를요. 캐서린 박사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훈족이요? 5세기? 네. 그리고 한국 김해 김씨 후손들과 비교하고 싶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한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도경 교수님이 한국으로 돌아가 서울대와 협의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캐서린 박사님이 동의했습니다. 샘플 수집이 시작됐어요. 헝가리에서는 세켈리족 후손 50명, 한국에서는 김해 김씨 종친회 협조로 100명, 그리고 판노니아 평원 유골 5구, 특별 허가를 받아 유골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석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도쿄대 유전학 교수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러한 DNA 검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샘플 오염 가능성이 크다. 하버드에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장이 저를 불렀어요. 연구 중단을 요청하더군요. 거절하셨죠? 물론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어. 정말로 방해가 시작됐어요. 하버드 의대 서버가 해킹 시도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막았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언론도 나섰습니다. 하버드 교수의 유사과학, 가야와 훈족설, 역사 왜곡.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석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서린 박사님이 전화했어요. 아틸라, 당장 연구소로 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 윤도경 교수님과 류연서도 와 있었어요. 캐서린 박사님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Y염색체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입니다. 헝가리 세켈리족과 김해 김씨의 유전자 마커가 박사님이 잠시 멈췄어요. 96.8% 일치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96.8%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두 집단은 확실히 공통 조상을 가졌어요. 언제요? 1500에서 1700년 전입니다. 정확히 5세기죠. 윤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이군요. 정말 가야가. 류연서도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우리 조상을. 캐서린 박사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미토콘드리아 DNA예요. 뭐가요? 판노니아 유골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특정 지역과 일치해요. 어디요? 한반도 남부와 만주 일대예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과학이 역사를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이걸 발표하면 현서가 말했습니다. 세계가 뒤집힐 거예요. 그래야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일본의 역습이 시작됐습니다. DNA 결과가 나온 사흘 후 도쿄대학교 기자회견장, 일본 역사학회 회장 나카무라 교수가 단상에 섰어요. 하버드 코바치 교수의 소위 가야와 훈족설은 완전한 날조입니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샘플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유전자가 일치한다 해도 그건 우연입니다. 과학적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야는 우리 야마토 외의 영향권이었습니다. 임나일본부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훈족과 연결된다 해도 그건 일본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황당한 논리였어요. 하지만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가야는 일본 영토였다. 코바치의 연구는 반일 선동. 중국도 가세했어요. 흉노는 중국 북방민족이다. 한국과 무관하다. 국제적 역사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일주일 후 하버드에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가야와 훈족 연결설의 진실. 나카무라 교수가 일본에서 왔어요. 강당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토론이 시작됐어요. 나카무라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코바치 교수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DNA 일치가 곧 역사적 연결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야는 임나일본부였습니다. 일본 서기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제 차례가 왔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일본 서기는 8세기에 편찬됐습니다. 가야가 망한 지 200년 후죠. 게다가 일본 서기 자체가 가야를 독립국으로 기록했어요.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세요. 가라국은 철이 많아 왜가 이를 무역했다고 나와요. 무역 상대지 지배지가 아니에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도 가야 왕족이 일본 왕실의 일부였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일본 왕실도 훈족 후손이라는 건데 괜찮으세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당황했어요. 그때 윤도경 교수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가야는 명백히 독립국으로 나옵니다. 신라가 정복한 것도 외국 정복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임나일본부설은 이미 한일 역사공동연구에서 부정됐습니다. 일본 학자들도 인정했어요. 나카무라 교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가야와 훈족 연결설을 지지하십니까? 73%가 찬성, 20%가 반대, 7%가 보류.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본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는 한국의 역사 침탈이다. 국제사회가 바로잡아야 한다. 헝가리에도 압력을 넣었습니다. 한일 관계를 고려해 신중히 해달라. 경제협력 카드를 꺼낸 거예요. 하지만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고고학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코바치 교수님? 저는 이오네스쿠 박사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트란실바니아에서 5세기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교수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이 나왔는데요? 비문입니다. 동방 왕자에 관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이틀 후 저는 트란실바니아에 있었습니다. 윤도경 교수님과 류연서도 함께였어요. 발굴 현장은 카르파티아 산맥 기슭이었습니다. 이오네스쿠 박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거대한 고분이 있었어요. 3주 전에 발견됐습니다. 도굴되지 않은 완벽한 상태예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실 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라틴어와 다른 문자. 이게 뭐죠? 라틴어는 읽을 수 있는데 이 다른 문자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대 한글 유사 문자였어요. 이건 윤 교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세상에. 이건 이두나 향철 비슷한데? 라틴어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기 동방 왕자 아테르가 잠들다. 아테르. 아틸라와 비슷한 이름이에요. 아틸라의 형제나 아들일 수 있어요. 이오네스쿠 박사가 말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해 뜨는 땅의 아들. 철의 나라에서 서쪽으로 와 이곳에 정착하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식 문자는요? 윤 교수님이 해독을 시작하셨어요. 응, 동쪽 바다 가야 왕자. 정말요? 네, 확실해요. 가야라고 써 있어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부장품도 보세요. 이오네스쿠 박사가 안내했어요. 첫 번째, 철제검. 가야 양식입니다. 윤 교수님이 확인하셨어요. 두 번째, 고곡. 한반도 특유의 장신구죠. 세 번째, 금동관. 이건 완전히 가야 왕관이에요. 류연서가 흥분했습니다. 네 번째, 철제 갑옷. 김해의 고분 출토품과 동일한 구조예요. 다섯 번째, 청동거울. 거울 뒷면에 용복문이 새겨져 있어요. 가야, 특유의 문이죠.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가야, 유골도 있어요. 이오네스쿠 박사가 관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즉시 샘플을 채취했어요. 하버드로 보내 긴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캐서린 박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아틸라, 대박이에요. 뭐가요? 루마니아 유골 DNA가 세켈리족, 김해 김씨와 완벽히 일치해요. 정말요? 네, 같은 Y 염색체 하플로그룹이에요. 이들은 확실히 친척입니다. 과학이 두 번째로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연대 측정 결과도 나왔어요. 정확히 5세기 중반입니다. 모든 퍼즐이 완성됐어요. 문헌 증거, 고고학, 유물, DNA, 과학.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훈족은 가야, 왕족 후손. 루마니아 정부가 공식 발표했어요. 트란실바니아 동방 왕자 무덤, 한국과 헝가리 공동 연구로 밝혀져 국제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BBC 뉴스, 훈족과 한국의 놀라운 연결, CNN, DNA가 밝힌 1500년 전 비밀, 르몽드, 아틸라는 아시아에서 왔다. 일본이 다시 반발했어요. 조작이다. 루마니아와 한국의 합작이다. 하지만 이번엔 먹히지 않았어요.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이에요. 신뢰도가 높았죠. 그리고 이오네스쿠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조작 같은 건 없었어요. 일본이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네스코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학술대회 소집. 장소는 제네바 본부. 최종 결전의 무대가 마련된 거예요. 제네바 유네스코 본부. 193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고대사 학술대회였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헝가리 총리도 왔어요. 일본은 외무대신을 보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오늘 저는 1500년간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5세기 훈족 황제 아틸라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아틸라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죠.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헌 증거. 12개 언어, 40종의 고문헌이 증명합니다. 비잔틴 연대기, 헝가리 왕실 기록, 중국 역사서, 한국 사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틸라는 동방에서 왔다고. 두 번째, 고고학 증거. 예메깍궁과 훈족활, 동일한 구조. 가야 철제 갑옷과 판노니아 출토품 동일한 기술. 편두 풍습, 고곡 장신구, 모두 일치합니다. 세 번째, DNA 증거. 헝가리 세켈리족과 김해 김씨, Y염 색채 하플로그룹 96.8% 일치. 1500년 전 공통 조상. 루마니아 동방 왕자 무덤. 같은 DNA.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어요. 결론입니다. 훈족 황제 아틸라는 한반도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어요.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가야는 우리 임나일 본부였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잘못됐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임나일 본부설은 이미 학계에서 부정됐습니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에서 일본 학자들도 인정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사 전공입니다. 코바치 교수의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문헌, 유물, DNA 모두 일치해요.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도 동의했어요. DNA 분석은 제가 검토했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들은 확실히 공통 조상을 가졌어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유라시아 대이동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투표가 시작됐어요. 가야와 훈족 연결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찬성 171개국, 반대 12개국, 기권 10개국. 압도적이었어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투표 결과 193개국 중 171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공식 인정합니다. 훈족 황제 아틸라의 가야 왕족 기원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합니다. 순간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았습니다. 1500년 전 가야의 용맹한 후손들이 유라시아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렸고 유럽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는 한민족의 자랑입니다. 헝가리 총리도 말했어요. 우리 헝가리인들은 한국의 피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오늘부터 한국과 헝가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일본 대표는 항의하며 퇴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미 결정됐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교수님, 소감이 어떠세요? 제 아버지께 바칩니다. 평생 찾으시던 조상을. 일본의 반발은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과학이 증명했으니까요. 다음 계획은요? 더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가야 이전, 고구려와 부여의 연결까지.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아틸라는 한국인이었다. DNA가 밝힌 1500년 비밀.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한민족. 역사가 다시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대회 다음 날, 특별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 대통령과 헝가리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1500년 만에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았습니다. 가야의 용맹한 전사들이 유라시아를 건넜고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한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헝가리 총리도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헝가리 국민들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오늘부터 한국과 헝가리는 혈맹입니다. 무대에 두 사람이 올라왔어요. 김해 김씨 종친회장, 그리고 헝가리 세켈리족 대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포옹했어요. 1500년 만의 재회입니다. 종친회장이 울먹였어요. 우리는 한 핏줄이었습니다. 세켈리족 대표도 눈물을 흘렸어요. 형제여,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어, 아틸라.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너의 집념이 해낸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 묘지를 찾아갔어요. 보스턴 교회 공원묘지였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찾았습니다. 우리 조상을. 가야에서 왔습니다. 철의 나라, 용맹한 전사들의 나라. 그들이 서쪽으로 가서 아틸라가 됐고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우리는 위대한 민족의 후손입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제네바 대회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버드 정교수가 됐어요. 한국과 헝가리 고대사 공동연구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소장은 제가 맡았죠. 윤도경 교수님은 부소장으로 오셨어요. 류연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이 됐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가야 이전의 연결고리, 고조선, 부여, 고구려, 더 오래된 역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키타의 유적에서 한국식 청동검이 나온 거예요. 이건 윤 교수님이 놀라셨어요. 비파형 동검이에요. 한반도 특유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한민족의 유라시아 진출은 가야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류연서와요. 부다페스트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과 헝가리 양쪽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안이라고 지었어요. 한국어로 편안함, 헝가리어로 용맹, 두 나라를 잇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5살 이안이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헝가리 사람이야? 저는 아들을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둘 다란다. 어떻게요? 우리 조상은 바다 건너 철의 나라에서 왔어. 그들은 용감했고 서쪽으로 멀리 갔지.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왕이 됐어. 그럼 우리가 제일 대단한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대단한가가 아니야.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를 아는 건 지도를 갖는 거란다. 그 지도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어. 이안아, 너도 언젠가 새로운 길을 찾을 거야. 할아버지가 찾으셨고 아빠가 찾았듯이. 지금까지 아틸라 코바치 교수의 놀라운 발견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학자의 집념이 1500년 만에 한국과 헝가리를 이어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훈족이 가야의 후손이었다니 이보다 더 극적인 역사가 또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유라시아를 건너 세계를 정복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위대함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조상의 위대한 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역사의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